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나라 국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내수 쪽으로 음. 경제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이제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가계 부채도 많고 네. 가계 부채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쓸 돈도 생기고 내수 시장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 가계가 멀기 때문에 네. 수출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많이 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이 어렵고 네. 중국이 어려우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우리가 수출을 좀 많이 음. 하고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만만치 잘할 수 않죠. 있을지. 만만치 않죠. 네, 여러 가지 이미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렇죠. 있는 것 저희 같은데. 이미 몇 번 많이 했지만 네. 이미 미국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얘기하면서 그 한미일 이쪽으로 완전히 지금 딱 굳힌 상태로 갔잖아요. 그게 외복 그게 뭐 안보 동맹부터 해가지고 네, 경제 안보, 뭐 경제 안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걸 강화시킨다고 그러고 이번에 네. 이제 G7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번 주말에 열리고 또 그 자리에서 또 한미일 이런 또 회를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한다는 것이고 음. 그 과정에서 보면 미국 시장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좀 더 접근도가 높아졌다고 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접근도는 이미 미국이 자국 보호 무역주를 적극적으로 지금 지난 뭐 트럼프 정부 이후로 바이든 정부도 더 그게 심화됐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북미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 또 미국은 무조건 자국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어떤 그런 그 주의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국의 공장을 지어라. 자국의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해라라고 막 그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물건 팔려면 그렇게 거기다 투자하는 꼴이 돼버렸고요. 오히려 또 중국 쪽에 투자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십조 원의 반도체 공장은 거기에 업데이트도 못하면 사실상 지금 그 협의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하고 폐쇄했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유럽 쪽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유럽 쪽. 네. 우리 거기에 좀 수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유럽 쪽도 지금 사실상 한 EU FTA가 이미 체결돼 있잖아요. 한미 FTA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즘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유럽 쪽은 또 그런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굉장히 강한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또 녹색 보호 무역주의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준비가 돼야 갈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시장이 돼 버렸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 그 RE100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그렇죠. RE100. 그게 이제 작년 대선 때 네. 대선 TV 토론 첫 TV 토론이었죠. 첫 그게 아마 방송 3사 네. 첫 그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네.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RE100을 아냐고 물어봤잖아. RE100을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네, 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대답 못 했어요. 고개를 찰칵 흔들더니 그게 뭐죠? 물어보는 거네요. 알리백이 뭐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게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서 막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무슨 대선 토론이 무슨 장학 퀴즈냐 막 그런 식으로 또 반박을 했잖아요. 아니 이제 아리백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아리백? 작년에 이미 그러니까 기업 사이드나 환경이나 경제. 아니면 경제 쪽에서는 이미 네. 다 알려진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리뉴얼러블 100 해가지고 네. 재생 에너지. 에너지. 재생 예. 에너지 이제 그 100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거든요. 100%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앞으로 그냥 일반적인 화석 연료 에너지 쓰지 말고 우리 앞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자. 그런 캠페인이에요. 보호하자. 그렇죠. 당장 그게 쉽지 않으니 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방향 목표를 그렇게 아리백으로 잡고 쭉 가자 이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준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요? 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야 이제 알리백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탄소 그 넥스톰이라 가지고 네. 탄소세라고 이제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을.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뭐 준비할 세금 시간을 줄게. 대신에 안 된 만큼 돈으로 때워.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 그러면 탄소세라고 하는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순간 수익이 줄고 그러면 그걸 그 비용을 갖다가 가격에 이전시킬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다른? 근데 이게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네. 대선 당시 때 이제 토론회 때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리백? 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알려졌던 그런 단어 기업 쪽에서는 대비를 해오고 있던 그런 얘기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리백이 회자가 되고 많이 알려지고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의 대응 이건 좀 잘 해오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그 전부터 그 여러 가지 민간경제연구소 차원에서 그 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향후에 대응을 해야 된다. 준비를 네.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전기를 끌어가지고 그걸 제품 생산에 한다는 것이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기업 공장에 막 태양광 막 설치해가지고 네. 태양에너지 써서 뭐 그냥 그 공장 돌린다고 그냥 당장 그게 곧바로 어떻게 전기라는 게 기업들은 특히 전기 수율, 전기의 아주 안정적인 공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반도체 뭐 이런 거 특히. 맞습니다. 그래서 수율에 되게 큰 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런 수율이나 그런 그 다른 데서 경쟁력을 가졌다는 게 뭐 지금 뭐 원전도 얘기합니다만 기본적인 전기의 질이나 그다음에 공급망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른 나라보다 싸고 안정적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대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걸 앞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만 갈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좀 계속 좀 보강을 해가지고 그 비율을 점차 낮추자라는 것도 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아리백 그 재생에너지 쓰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업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도 하고 싶긴 하지만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쉽지 않은 쉽지 그런 않은 상황도 있을 거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한 8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미국, 유럽, 뭐 중국 그런 공장들 막 엄청나요. 그런 데서 만드는데 그런 공장들은 이미 그런 재생에너지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내 공장이죠. 국내 반도체 공장 포함해서 국내에 생산되는 제품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아리백 맞출 수 있는 재생에너지 통해 가지고 만든 전기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입장에 보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기가 너무 부족하고 일단 가격도 지금 그게 아직 가격 경쟁이 안 되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좀 뭔가 만들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위한 어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네. 뭐 정책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지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뭐 최소한의 어떤 인프라 구축에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화그룹이 해요. 한화. 한화. 예, 한화. 예. 근데 여기서 태양광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화 큐셀이라는 업체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안 돼서 지난번에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IRA 법 그번 하면서 네. 이번에 그 미국에서 한화 그 김동관 회장이 가가지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발표를 한화 큐셀 올해 4월달에 네. 한화 큐셀 해가지고 올 초군요. 4월이 아니라 그래서 4조 원 정도 투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요? 태양광 태양광.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걸 우리나라에 더 적극적으로 그러게요. 짓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 같이 사이드 같이 묶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지금 우리나라 안 짓고 지금 물론 우리나라도 일부 짓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이 이런 데 나서서 만들어야 되는데도 이게 지금 아직 정책적으로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쉽게 그 기업들이 혼자 자기 스스로가 이걸 다 설치하고 만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장류하고 아리백에 맞출 수 있는 네. 그런 기업 상태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수출이 당장 안 되는 상황이니까 유럽에 그렇죠. 아리백 이 기준을 안 맞추면 네. 어떻게 맞출지 이런 로드맵이 좀 궁금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전 쪽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하면서 네.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보다는 CF100인가요? 그러니까 원전까지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를 맞습니다. 쓰는 쪽으로 맞습니다. 그걸 국제화해서 규격화해가지고 그걸 좀 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들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에 수출하려면 아리백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2050년까지 100% 올리는 거고 2050니까 100%. 그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네.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써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이 기준에 못 맞춰가지고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 이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던데. 저도 이걸 이제 취재를 하면서 네. 몇 개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특히 자동차 업체, 유럽에 특히 독일이 이제 그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유럽의 그 주요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 3개 메이저 뭐 메르세스 벤츠, 그다음에 BMW, 네. 뭐 시간 폭스바겐, 그다음 저 위에 스웨덴 쪽에 볼보. 그러니까 그런 쪽의 회사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막 이동을 하고 있는 네.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로. 그렇습니다. 네. 미국도 이미 2035년부터 이제 새로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로 내연기관차 신차를 안 만든다. 안 만든다고 네. 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럽도 그래서 일부 지금 기존에 있는 독일 3사 자동차 내연기관에 반발하기도 하고 야 너무 이게 급하게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반발도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책의 추진 방향은 친환경 전기차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 핵심이 이제 그런 알리백에 맞추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아. 제품 구성이 네. 지금 그 독일 자동차 3사 포함해가지고 볼보 자동차, 스웨덴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스웨덴 볼보가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아마 곧 이제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차 안 만들겠다, 우린 전기차 회사 바꾸겠다고 선언을 한 회사예요. 아 예.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 되게 유명하죠, 볼보가. 근데 거기는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한 5년 내 모든 자동차 다 전기차를 바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들어간 샤시부터 내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트, 뭐 커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재생에너지 내지는 친환경 그런 물질로 활용한 제품으로만 납품을 받겠다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국내 지금 그 볼보 자동차랑 계약을 맺은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계약서 납품에서 너네 지금 내년까지 내년 올해까지 납품의 그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 납품률을 올려라. 아. 근데 이거를 지금 맞추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 납품 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BMW도 네. 지금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알면 다 알만한 큰 그 회사고 지금 최근에 2-3년 향후 앞으로 2-3년 내로 그 우리한테 보내는 양산 제품을 갖다가 무조건 알리백에 맞춘 제품 납품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문서에 이제 사인을 하게끔 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국제 분업화가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친환경차도 가면서 네. 근데 그 분업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리백을 못 맞춰 가지고 납품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납품을 하더라도 BMW 같은 경우는 꼭 오케이 그러면 그 시간을 못 맞추면 그러면 뭐 비용을 좀 더 내. 우리가 어차피 탄소세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각 기업마다 몇 % 이상의 그 재생에너지 통하는 어떤 제품 생산을 못 맞추면 네.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도. 기업들이 거기에 그 세금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수출하는데 그 돈 내고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경쟁력이 이제 네. 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익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글로벌한 그 기업들은 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뭐 구글 네. 애플도 지금 자사 2030년까지 모든 그 지금 애플과 관련된 납품 회사가 한 100개 정도가 넘는데요. 애플에 납품한 글로벌 회사가. 네. 그런데 이 앞으로 2030년까지 모든 그 자기한테 납품한 회사를 알리백에 맞추라고 했대요. 사실 이게 2023년인데 네. 7년 안에 이 모든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내지는 뭐 컴퓨터 들어가는 이 모든 제품에 이 알리백에 맞춘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면 네. 이걸 만드는 업체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아, 그러면은 여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우리 상품을 팔 수가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도태가 돼 버리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지만 사실상의 뭐 삼성, LG, SK, 이른바 현대차까지 이른바 4대 그 대기업 내지는 어떤 그런 생산 그 향후에 뭐 2차 전지까지 뭐 전기차까지 포함해 가지고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알리백에 그 맞춘 그런 재생에너지 포함하는 어떤 그런 제품 생산을 네. 어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좀 더 나았다는 그런 기술력이라는 거, 네. 그런 제품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아우. 물론 이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게 보호 무역주의 내지는 뭐 녹색으로 포장되는 어떤 뭐 자국의 어떤 시장 보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게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도대체 뭐 자신들의 과거에 얼마나 뭐 환경에 얼마나 친환경적인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시장 보호라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 전반적인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네. 지구촌 차원에서 그런 고민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보호 무역주의 논란이 있겠지만 네. 기후
대응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특히 이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런 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나 향후 목표 이거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거 있습니까?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게 지금 한번 보시면 그 정부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정부가 작년 지금 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놓은 작년 9월인가 10월달에 아마 8월 말이군요. 8월 말 9월 초니까요. 이게 지금 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주요 내용이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발표한 겁니다. 이거. 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이제 저기 빨갛게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저게 이제 8월 31일자거든요. 음. 10차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고 9차가 이제 과거 지난 정부고요. 네. 가운데 NDC 상향하냐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국가 온실 감축 목표를 이제 영어로 이제 NDC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향후에 이제 그 온실 감축 이게 이제 탄소 각 국가마다 지금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 감축 목표를 갖다 NDC 저렇게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그 지난 정권 때 준비를 했냐면 원전은 25%에서 23.9%로 좀 줄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20.8%에서 30.2%를 앞으로 좀 조금씩 늘려 나가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지난 그 NDC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온실 감축 목표를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지고 어허. 탈원전 그 문재인 정부 막 그걸 이제 예. 뒤집으면서 원전을 높입니다. 원전을 발전 비중을 32.8%로 높여요. 23.9에서 맞나요? 32.8. 32.8로. 우리 목표가 원래 23.9에서 30.8로 엄청나게 높이는 거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30.2%에서 21.5%로 낮추는 아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산자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9차 때는 20.8%였다. 10차 때는 21.5%에 오히려 얼마입니까? 0.7% 포인트입니까? 0.7% 포인트 우리가 높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거는 얼마 안 되는 거고. 눈 가리기 5% 아웃이고 원래 NDC에 상향한 우리 정부 목표는 네. 30.2%였는데 오히려 이걸 아하. 후퇴시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추진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향과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이런 그 원전 쪽으로 좀 강한 아까 뭐 그 알리백 대신에 우리는 뭐 CF100 네. 이런 걸 요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우리의 요구, 우리의 얘기일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가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뭐 폴란드 원전 수출, 뭐 사우디 네.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미국들이 지금 미국 정부 차원, 미국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폴란드 원전 수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에 있잖아요. 네. 미국의 원전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미국의 소형 원자를 갖다 한국에서 아주 그 안전성도 검증 안 된 그 예. 미국의 어떤 그 원자력 그 개발 그 회사 갑자기 그 회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사우스 오스틴 같은 그 이름 그 회사가 지금 한국에 지금 원전을 새롭게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 무역 질서의 지금 핵심을 잡고 있는 게 알리백을 통해 가지고 기후 변화에 좀 대응하는 그런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단순히 지금 당장 뭐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죠. 기업들이 때는 지금 현재 이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는데 네. 지금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형 그 부품 업체 그 임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 그 단순 어떤 기업 차원에서 뭐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끌어다가 지금 뭐 제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절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거의 뭐 2% 3%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럼 그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기업들이 뭐 갑자기 저 앞에 가다가 무슨 풍력발전소 막 지금 뭐 프로펠러 설치하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막 태양광 전지를 가지고 우리 공장에 설치해야 되느냐 막 지금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보통 독일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프라나 내용들에서 지원이 되고 정부가 나서서 좀 지원해주고 인프라도 깔아주고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그것도 굉장히 비용 초기 비용이 많이 그렇죠. 들거든요. 초기 비용이 많이 정부가 드는데 그럼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업들이 그 비용을 다 대가면서 제품을 아. 어떻게 만드냐. 그런 또 고충을 토로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중국 뭐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것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변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당장 유럽에 우리가 이제 수출이 제대로 될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또 이제 표에서 본 것보다 저 다르게 네.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는 쪽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 느낌에 좀 기조 자체가 아까 다른 표 하나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주요 국가 재생 에너지 비중 이게 2020년 실적이에요. 그리고 20년 실적. 네, 약간 2년 전 약간 예전 데이터인데 네. 여기서 큰 차이가 독일, 영국, 미국 이런 데는 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당시에 5.8% 비중이면 네. 굉장히 낮죠. 그런데 2030년까지 목표가 20%입니다. 아. 근데 아까 30.2% 가로가 지금 그 목표치가 네. 좀 더 개선된 게 지금 높여보자 한 게 지금 30.2%예요. 30년에 앞으로 한다는 것이. 네. 근데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걸 좀 더 낮췄죠. 대부분 독일, 영국, 미국은 지금 80%, 95%를 지금 그 목표로 가고 있어요. 독일, 영국은 2035년에 100%까지 100% 입니다. 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아우. 지금 그 전에 2035니까 100% 간다고 하면 네. 다른 제품들이나 다른 산업 전반이 다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그다음 유럽 연합 쪽이 지금 수출 시장이 굉장히 큰데 네. 앞으로 한 10년 내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저 그 재생에너지 비율 보고 목표에 100% 달하는 유럽 시장에 우리나라가 지금 20% 수준 가지고 적응할 수 있을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렇네요. 걱정이네요. 그래서 네. 지금 오히려 일부에서는 야 여기서는 도저히 이제 공장을 짓고 더 투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인프라가 좀 잘 돼 있는 곳으로 신재생을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야 그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있고 그래야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국내 시장에 어쩌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하. 국내 어떤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지금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네. 앞으로 이런 이 기후 변화 속에서 지금 이 무역 질서나 이 경제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잠재 성장률이 2%로 낮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1%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일본, 대만 옛날에 우리나라 진짜 일본 정도는 항상 앞섰는데 지금은 거의 일본 수준 또는 일본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하하.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그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뭐 경제 상황을 더 미래가 좀 더 암울하다. 지금 그래서 남아 있는 4년을 네. 어떻게 다시 이 전반적인 어떤 산업 구조,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정책 지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다시 짜야 될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안 가서는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린 대로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대응을.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FTA 차원에서 뭐 제대로 항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산업 정책이나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을 다르게 세워가지고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들 알아서 너네가 일단 알아서 한번 해봐.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IRA법이나 반도체 과학법에 네.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는 보면 이미 정부가 제대로 뭐 대응해주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렇으니까요. 그러니 그것도 이 정도인데 알리백 대통령조차도 지금 알리백이 뭔지 지금 감이 제대로 지금 혹시 지금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리백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 아니 기자회견을 안 하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 기자들이 대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 대신에. 근데 분명히 또 알리백 물어보면 전 정권 아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잘못해서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니냐고 또 얘기할까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생각도 안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진짜. 네. 자 이제 기업들 대응도 대응이지만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